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환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2024년 연말이 되면서 다들 많이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다뤄주셔가지고 따로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 해지가 아니라 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주식이 5년 뒤, 10년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거 10년 뒤가 아니라 몇 달이야? 몇 달 만에 그 이상을 올라 버렸죠. 전고점도 뚫고. 아주 테슬라 주주분들, 특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소액이라도 아무튼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만 오릅니까? S&P 500 미국 주식 다 오르죠.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달러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좀 해칭이 많이 된 거, 해칭은 넘어서 그냥 수익이죠. 이렇게라도 해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게 되고, 그냥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오프닝 토크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심각하게 하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테슬라가 강남 스토어를 또 오픈했습니다. 네, 원래 이쪽에 신사 스토어가 있었는데 지금 강남 스토어를 추가로 열게 되었죠. 도산대로는 아니고 도산대로 옆에 언주로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산건설 본사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저는 12월 3일날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명예 테슬라 영업사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참 제 본업에 벗어난 일이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원래는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개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BD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사업개발이라고 말하고 영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 본업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엄한 거 영업을 하고 있다. 참 씁쓸한 게 있습니다, 약간. 그래도 테슬라가 감사하게 이렇게 초청해줬으니까 가봤죠. 보시면은 뒤쪽에 문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테슬라 스토어가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시면 테슬라, 네, 화이트 모델 3죠. 모델 3를 싹 벗겨놓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거울로 반사가 되게 되어 있어서 아래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보셔야 될 게, 모델 Y에서 하고 있는 기가프레스로 찍어낸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구형 모델을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미국 모양의 네, 이런 칩 같은 게 보이죠. 메인보드. 참 이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스토어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기판 같은 거를 보여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떼다가 좀 보여주는 거, 이거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 테슬라가. 참 재밌는 기업이고요. 보시면은 다들 이거를 보시러 올 겁니다.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강남 스토어는 이 사이버트럭이 상시 전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막 옮긴다고 합니다.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미국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직접 만져보고 타보고 이럴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앉아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져보면은 그냥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평소에 자동차라고 예상하는 그런 질감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스테인리스. 이게 철판 두께가 네, 이 스테인리스 두께가 이게 되게, 이거 잘못하면 손에 베이겠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이 부분은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칼날처럼 이렇게 샥 베이진 않는데 은근히 둔탁하면서 날카롭더라고요. 물질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좀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생각은 좀 들었어요. 테슬라의 굉장히 호의적인,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 뒷좌석도 앉아봤는데 넙치넙치합니다. 네, 이거는 트럭이니까 네, 전폭도 길고 아마 시트가 약간은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옆에서도 봤고 타보기도 했고 굉장히 넓고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 와이퍼 자체가 뭐야 이거, 그냥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무튼 네, 강남 스토어에 이렇게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 가셔가지고 저처럼 앉아도 보시고 이것저것 만져도 보시고 두드려도 보시고
네,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 FSD 소식입니다. FSD 버전 13 버전?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뭐 예전에는 안 하던 컨텐츠인데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는지 그리고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형식으로 좀 보여드릴까 해요. 12 버전에서는 되지 않았던 기능 같아요. 지도 보시면은 앞에는 막혀있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 같으면은 여기 가가지고 뒤로 빠꾸해가지고 다시 앞을 뒤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얘도 그렇게 하나 볼까요? 버전 13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후진했다가 앞으로 갔다 후진했다 이런 것들. 후진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 변속 다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하이랜드 버전 외 구형 모델들도 이런 오토 시프트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홀리데이 업데이트로 하이랜드에서 모델 S에 있었던 그 자동 변속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앞에 상황을 인식하고 이게 전진으로 기아를 바꿀지 후진으로 바꿀지라는 거. 근데 이게 구역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얘 지금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물리적인 기어 변속, 스트로크가 있는 모델이에요. 보시면 사람과 같이 뒤로 이렇게 후진했다 전진했다를 반복하면서 그 속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랐어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여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우회전을 하고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좌회전을 하기까지의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기존에도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이분이 뭐 뒤에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다, 이게 쉽지 않은데 가자마자 좌회전해야 되는데 차가 하나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이게 뭐 별거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근데 얘는 AI,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좌회전을 하질 않겠죠. 그 동작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얘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뒷차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껴들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꺾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한국에서 보던 오토파일럿?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다른 자율주행? 뭐 중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압도적이니까. 기존에는 얘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지 하고 차선을 이렇게 꺾을 건데 이미 제가 지나갈 거를 예상해가지고 꺾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좀 개선된 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내가 할 일 끝났어. 이게 바로 기존의 FSD에서 했던 건데, 얘는 이제 추가로 뭐 어떻게 할래?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뭐 프로시드 눌러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주차할 곳을 찾게 될 겁니다. 여기 슈퍼차저를 찍어놓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차 자리를 찾아요. Take over to proceed 써있죠. 보시면은 얘가 갑자기 우회전 깜빡이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지 지정해놓고, 야, 네가 알아서 좀 더 해봐 하니까는, 알겠어요 주인님, 주차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슈퍼차저? 슈퍼차저로 이렇게 자동 주차를 해준다. 참고로 FSD가 켜진 상태입니다. 자동 주차를 킨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오로파크가 뭐 여기에 뭐 들어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주차는 좀 삐뚤삐뚤합니다. 이 주차는 이거 테슬라가 이거는 이상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좀 비전 오토파크 되더라도 약간 삐뚤삐뚤하게 해. 아무튼 여기 슈퍼차저까지 이렇게 주차해준다. 사실 슈퍼차저가 아니라 그냥 주차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주차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향후에는 FSD로 슈퍼차저 찍잖아요. 그러면은 슈퍼차저 충전기까지 주차를 해주는 것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 지금 이 정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로 봐서 여기가 주인님이 슈퍼차저를 찍었어. 충전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슈퍼차저까지 이동을 해. 그런 다음에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주차를 해준다. 이게 어렵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될 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뭐 특별할 얘기도 아니고요. AI 드라이버님이 말하시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 버전 이전까지는
그냥 좀 우버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의 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버보다 편하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버라고 하면은 그냥 인간이 운전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스무스하게 운전을 한다라는 거, 이게 13버전에 확연히 느껴졌다고 해요. 이거 뭐 다른 유튜버분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야 AI니까 약간은 좀 불안한, 핸들을 안 잡고 있지만 언제든지 개발 준비를 하게 된 그런 느낌의 자율주행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개가 있는데 안개가 있을 때는 얘가 봐서 상향등을 좀 켜주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열어봤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아직은 필요하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안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차까지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놀랍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사람도 약간 헷갈릴 만한 그런 도로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합류하는 차가 있고 그런데 여기 차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미리 보고 있다, 얘가 본 상태에서 이렇게 껴들고 있다, 차선이 되게 좀 헷갈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잘해준다, 걱정할 게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스무스하죠. 이번 미국 가니까 이런 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야 도로 상태를 보면은 이게 되겠냐? 미국이니까 되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미국 살지는 않고 그냥 찍먹을 좀 해본 느낌으로 봤을 때 미국도 절대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뭐 그때 뭐 출장 잠깐 또 갔다 왔다고 짧게 죽는 줄 알았는데 네, 헷갈려요. 미국 사람들도 우버 하시는 분들도 삥삥 돌아갑니다. 몰라가지고 하고 나서 막 그 미국 주에 그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막 실수했다 막 손 딱 하면서. 아무튼 네, 이렇게 싹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사님이 놓칩니다. 그래서 삥삥 돌았어요, 한 바퀴. 원래 길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놓친 거죠. 제가 이 루트를 뭐 거의 5일간 갔으니까 네, 한번 놓치시더라고요. 11월 9일. 이거 미국 사람도 헷갈리는 이런 기회들이 많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한 번일 수도 있잖아. 야, 너 한 번의 케이스 가지고 이렇게 뭐 과장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날 다른 실수를 하십니다, 기사님이. 보시면 똑같은 날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 놓쳐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세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막 제스처 막 계속 막 핸드폰 보면서 헤매고 다니시다 이렇게 이꼴 난 거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도로 사정이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근데 한국도 좋은데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곳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도 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FSD를 믿고 간다? FSD 실수할 일이 있겠지만 사람이 실수할 만한 곳은 되려 얘가 더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AI 드라이버님께서 정말 신기한 것을 보셨냐? 뒤에 차 보이시죠? 뭐 전역이라 좀 뭐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 보면 약간 차선을 넘어서 오고 있어요. 졸음운전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막 약간 좀 휘청휘청 한다는 느낌이 들죠? 얘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 지나가니까 갑자기 우측으로 빠집니다. 뭐지? 뭐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차가 지나가면은 뭐 버스나 이런 뭐 대형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은 오토파일럿이 그 차선보다 살짝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그냥 SUV죠. 지나가니까 다시 가운데로 옵니다. 원래 SUV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 이미 얘는 차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약간의 요주의 인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때 혹시 얘가 내 차를 건드릴 것 같아, 내 차가 아니라 나를 건드릴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살짝 피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거는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뭐 얘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약간 차선을 우측으로 움직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명백하게
차량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큰 SUV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설마 이 뒤에 있는 운전자의 이상한 운전 습관을 인식하고 저거 좀 요주 인물이다 하고 피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참 재밌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이 썸네일 보시면 아시지만 스피치리스 뭐 할 말이 없다? 맞죠? 할 말이 없다. 라는 거. 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제가 사실 거의 3, 4년째 이 테슬라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조롱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테슬라 주식은 이제 끝났다. 100달러에서 뭐 계속 머무를 거다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 타면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좀 확신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온다라는 거, 이거를 보는 게 와,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을 건데, 우리나라 언제 들어오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그냥 소식입니다. 루머지만 이미 부산에서도 이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드라이버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겠죠. 하겠죠. 이런 단서 같은 것들이 원래 이 테슬라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이 FSD 업데이트 된 게 우리나라에 뜬금없이 막 퍼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죠. 이걸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존재한다는 루머가 있다고 하니까 좀 희망을 돌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먼 얘기 같지만 그래도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FSD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이죠. 기존에 있던 건 이제 바보인데,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거의 불러도 될 정도의 그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액티브 스마트 서버인데, 중국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야, 중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돼? 네, 이제 유럽과 중동에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대만에서도 됐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양이 중국에서는 좀 뭐랄까 유럽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뭐 말할 필요 없고, 근데 유럽에서는 이 유럽 규정 때문에 굉장히 너프된 버전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8m인가 있어야 되고 15m까지만 보낼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이상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120m 단위 이 정도까지도 서먼을 할 수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훨씬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가죠. 아무튼 이 중국까지도 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미국에만 됐었어요. 원래 이렇게 유럽과 중동아시아, 중국에 이렇게 뿌려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EAP를 사신 분들이 그래도 생기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능용, 그래도 이번에는 좀 쓸모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450 태우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많아지겠죠. 참고로 EAP 지금 사게 되시면은 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서 사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ASS가 들어온다라 하면은 좀 가치가 있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더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